퀸틱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혁입니다. 전 시간에 발표하신 온템스랑 약간 혼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장님 전문의 말씀하셨듯이 영역이 좀 구별이 되고 기능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구별해서 세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퀸틱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플래닝을 하는 S&OP 영역을 주로 맡고 있고, 온템스 같은 경우는 공장 레벨에서 디테일한 스케줄링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인더스트리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온템스는 아까 사례에도 보셨듯이 방산 쪽에, 그러니까 A&D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퀸틱 같은 경우는 기타 CPG나 하이텍 그런 쪽에 일반 제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P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DS에서 퀸틱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어떤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나오는 주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크게 다섯 시스템의 영역을 보면 시뮬레이션하는 부분이 있고 PLL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 모두 생산할지 결정하는 계획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바로 실행하는 실행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관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스트레틱 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 쪽하고 PLM 쪽은 이제 다른 솔루션 영역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요 부분은 이 퀸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계획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이 기능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체가 다 갖춰져야 된다 그런 영역도 아니고, 사실은 각각의 이 솔루션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효율과 효과를 위해서는 전체 다 솔루션들이 활용이 되는 측면이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꼭 이렇게 순서대로 돼야 되느냐 또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비즈니스 플래닝은 그야말로 이제 경영 계획입니다. 이 경영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세일즈 타겟이 있을 수도 있고, 연간 경영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경영 계획을 어떻게 밑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획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작은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신제품 출시 계획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벤토리 옵티미제이션, 그야말로 우리가 재고 수준을 결정한다든가, 또는 안전 재고를 결정해 놓고 어느 정도의 재고를 유지하는 게 저희 매출 손실도 막을 수 있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인벤토리 옵티미제이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설명드릴 세일즈 오퍼레이션 플래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 1년 내지 2년의 수요에 대해서 우리 공장, 우리 회사의 전체 캐퍼시티가 어느 정도가 되고 얼마만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세일즈 오퍼레이션 플래닝에는 이 서플라이 플래닝과 디맨드 플래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제품별로 우리 디맨드를 취합을 해서 우리의 현재의 캐파로서 플래닝을 해보고, 캐파 증설 계획이나 아니면 서플라이어를 더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주는 서플라이 플래닝 부분이 있겠고요. 그 아래 단계로 이제 내려가면 실제로 이제 공장단의 생산 계획과 스케줄링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디맨드 매니지먼트는 약간 구별을 하긴 하는데, 디맨드 플래닝 하면 저희가 수요 예측 레벨을, 수요 판매 계획 정도의 레벨을 얘기하고, 디맨드 매니지먼트 하면 이제 실제로 주문 단위의 디맨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조 쪽에서의 매니팩처링의 생산 계획과 별도로 저희가 인력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스킬셋에 따라서 어느 시프트에 어떤 스킬셋을 가진 사람을 얼마만큼 배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워커스 플래닝 쪽이고요. 이렇게 계획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아프리스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이제 IT 지조 환경화에서 퀸틱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S&OP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절차가 복잡하긴 한데요. S&OP 전체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 S&OP 중에서 고객들이 제일 이것이 페인 포인트다, 이것이 항상 이것에 챌린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몇 가지 포인트만 집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SNS 프로세스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디맨드 플래너나 그 서플라이 플래너가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마스터 데이터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퍼포먼스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라인 포캐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 예측을 수행을 하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실제로 현재 이 시점에 수익자 판매 계획과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합의된 계획을 도출하게 되고요. 그게 실제로 우리 생산 계획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플랜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그 스타 플래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보시면 책 어베일러빌티 해가지고 실제로 고객이 요청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제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RTF를 발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경영진과 또는 다른 부서와 함께 S&OP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재무적 관점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타겟을 어느 정도 미터하고 풀필먼트는 어느 정도 미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획을 실제로 결정하는 S&OP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S&OP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회의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OP를 하는 그 주요 목적이 이 장표를 보시면 이제 이게 호라이즌입니다. 여기 지금 한 18개월 정도를 표현을 한 거고요. 과거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표현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 과거 실적이 중요한 건 이런 CPG 같은 경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과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미래 구간을 플래닝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허라이즌이 되겠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그 플랜과 그러니까 경영기기죠. 레버뉴 플랜과 프로핏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달에 수행한 계획이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느냐, 이 갭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실제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캐스트를 했는데 피켓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계획을 했겠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은 뭐 신제품이 출시돼서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시그널트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추석이 될 수도 있고 뭐 설이 될 수도 있어서 이때는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타겟과 우리 그 실적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과는.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어떤 경우에 이 갭이 발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 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S&OP의 그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키 챌린지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뒤쪽 부분 한 4개 정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젝트 하기 전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별도로 수행을 합니다. PI 프로젝트를 별도로 수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는 꼭 필요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복잡도를 크게 줄이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세스의 복잡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수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재무 계획과의 연계입니다. 우리가 그 물량 계획을 충분히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더 이익이 남겠느냐, 그 다음에 공장 운영을 어떻게 했을 때 더 이익이 남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재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들이 하나의 그 키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판매 계획을 위한 협업입니다. 판매 내지는 판매 계획을 위한 협업인데, 제일 좋은 판매 계획은 고객이 우리한테 직접 주는 판매 계획이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고객이 주는 거기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걸 위한 협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 세일즈 단에서의 부서별 협업이라든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정확한 판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챌린지가 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서 판매 계획 정확도가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판매 계획 정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우려되는 게 이제 재고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계획 정확도의 향상이 상당히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경영층의 지원, 그 다음에 제품 수명주기 관리, 그다음 어느 제품을 어떤 시점에 이제 우리가 죽일 것이냐, 신제품을 어느 시점에 출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결정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행 계획과 공급 계획을 어떻게 연동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실시간 시나리오 계획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그 공장 상황들, 우리 리소스를 변경시켜 가면서 최적의 계획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시간 시나리오 계획이 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S&OP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긴 하면서 쉽지 않은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프로세스를 PR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많이 정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프로세스를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워크플로우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악몽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 간소화될 수 있겠지만 그 S&OP라고 하는 것과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부서 간의 연계도 있고 기능 간의 연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서베이를 한 자료입니다. 서베이를 한 자료인데 S&OP에 있어서 가장 페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대답이 부서 기능 간 얼라이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S&OP 우리가 딱 띄면 생산 부서가 관련이 되고 영업 부서가 관련이 되고 구매 부서가 관련이 됩니다. 조금 더 포함시키면 마케팅도 관련이 되고 경영층의 의지도 또 관련이 됩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다 그것을 이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기능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벌써 4-5개의 부서 내지는 기능들이 조합이 돼야 이 S&OP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일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퀸틱에서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S&OP를 지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데이터 수집, 판매 계획 수립하고 공급 계획, 그 다음에 재무적 검토는 우리가 얼마만큼 재무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퀸틱에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획을 하면서 실제로 이 재무 데이터가 변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나 수익 같은 것을, 손익 같은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S&OP를 하는 이러한 전체의 플로우를 퀸틱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에 이제 동영상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실제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워크플로우를 나타냅니다. 워크플로우를 나타내고 있는 화면이고 실제로 퀸틱이 우리가 그 S&OP 스콥에서 머처리티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1단계에서 5단계까지 5단계라고 하면은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낸셜한 KPI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획의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러한 영역까지 지금 S&OP 프로세스를 퀸틱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부분 저희가 이제 하이러키, 플래닝하는 하이러키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워크플로우입니다. 워크플로우이고 지금 날짜에 50%가 수행돼 있고 아직 지금 덜 수행돼서 빨갛게 워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기가 할 일을 아직 못한 거죠. 이 상태가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 디맨드 플래닝으로 락이 걸려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 단계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옵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 단계를 전부 이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해당하는 액티비티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걸 다 수행을 하면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게 보이고 각각의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그 대시보드에서 KPI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제가 이 유저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락이 풀려서 그 다음 단계에 플래닝을 할 수가 있고 워크플로우는 이제 100%를 표현이 되고 이거 지금 루프를 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액티비티 단계별로 각 사용자의 액티비티가 다 표현이 되고 자기가 해당 일자에 그 액티비티를 수행하기만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좀 복잡하더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 액티비티의 선후관계를 잘 적용을 해 놓으면 사용자는 쉽게 그 계획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챌린지로 이제 가시성의 부족입니다. 어느 부서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퀸팅 내에서의 봤는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퀸팅 내에서는 단일 플랫폼에서 보시면 현재는 디맨드 플래너와 매크로 플래너라고 하는 서플라이 플래닝을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 모듈이 있는데 그게 단일 플랫폼 상에서 전부 지원이 되고 실시간으로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재무 데이터하고 이제 부서 기능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데이터 소스만 있으면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플래닝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좀 빨리 지나가긴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저희가 엑셀이든 아니면 이 데이터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익스터널 DB든 아니면 퀸팅 내의 어플리케이션이든 어디서든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동일한 데이터로 저희가 보통 싱글 플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다음 개를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재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가지고 온 부분인데, 보시면 어카운트 타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성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실제로 계획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션 코스트, 레이버 코스트에서 지금 이게 라우팅하고 이제 보험을 표현한 형태인데, 어떤 프로세스, 어떤 라우팅, 어떤 오퍼레이션을 따라갈 때 얼마만큼의 코스트가 발생을 할 것인가를 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이 코스트를 다 계산을 해서 실제로 재무 데이터를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실제로 여기서 바로 등록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새로운 코스트를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기존의 코스트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가 될 거고, 이거는 트랜스포테이션 레인에 대한 코스트입니다. 얼마나 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래서 저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비가 더 늘 수도 있고, 그 대신 풀필먼트가 더 늘 수도 있고, 그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계획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뒤에 다시 파이낸셜 데이터에 대한 인터페이스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인지, 아니면 계획자가 내가 잘못된 계획을 선택한 건 아닌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 꼭 재무 관점뿐만 아니라 물량 내지는 캐퍼시티 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이 이제 사례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보시면 실시간으로 KPI가 변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별도로 저장을 해서 향후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계획을 내가 이번에 선택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나리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So let's explore what would happen if we have these code wheels running for more time. So I create a copy of the current scenario by pressing this button, and I call it Extra Code Wheel Shifts. This creates a sandpit environment in which I can experiment without affecting the basic.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KPI를 저희가 사용자 관점에서 정의한 KPI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 차트로 해서 저희가
그 풀피먼트 내지는 그 이제 캐파시티 같은 거 바틀렉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있고, 이 각각이 하나 이제 뷰입니다. 뷰는 이제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분이 캐파시티를 나타내는 그 간트 차트인데, 그 지금 베이스 시나리오가 있고, 이렇게 베이스 시나리오로 우리가 계획을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사례는 저희가 그 콜드밀, 이게 이제 메탈 쪽인데 콜드밀의 캐파를 늘려서 지금 풀필먼트가 94%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 캐파를 늘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이제 시프트를 늘리는 케이스인데요. 시프트를 늘리면 어쨌든 유종비가 그 픽스트 코스트가 더 증가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 마진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 부분하고 여기 풀필먼트 부분을 주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고침으로 해서 여기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다른 그 시나리오를 저장을 해서 추후에 두 개의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최적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쭉 흘러가는 거 보시면 되니까요. 지금 이제 그 시나리오를 카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래서 그 콜드밀의 시프트를 늘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프트가 지금 그 24시간 5일로 되어 있는 거를 24시간 7일로 시프트를 지금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숫자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머신에 대해서 또 시프트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픽스트 코스트가 늘고 마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옵티미제이션 수행을 하면 그 대신 여기 보시면 풀필먼트가 느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옵티미제이션 프로파일, 옵티미제이션의 프로파일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 보면 이제 풀필먼트가 99%까지 오르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바로 리얼타임으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트랜스포테이션 쪽은 이제 사례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계획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편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업 입장이 틀리고 마케팅 입장이 틀리고 데이터를 내가 보는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다 플래닝해서 표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든 게 영업은 이제 영업 고객 그룹에서 수요를 보고 싶고 마케팅은 마케팅 그룹 내지는 뭐 브랜드 레벨에서 뭐 그 수요 예측을 하고 싶다.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가 다 이제 틀리죠. 또 마지막 근데 동일한 숫자 세트에서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보는 것처럼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이제 어트리뷰트 베이스드 포캐스팅이라고 해서 기존의 플래닝 하이어러키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트리뷰트를 생성을 해서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관점의 뷰, 그 다음에 마케팅 관점의 뷰를 별도로 생성을 해서 쉽게 생성을 해서 수치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제 속도가 좀 빠른데요. 지금 기존의 하이어러키가 있는 거고 어트리뷰트를 생성을 해서
이제 마케팅 관점의 어트리뷰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생성하고 밸류를 할당을 하고 이 밸류를 각각의 고객한테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이라키상에 없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취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케팅의 하이엔드 또는 미드 세그먼트라는 어트리뷰트만 뽑아서 다시 수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관점 내지는 마케팅 관점에서 별도의 데이터셋을 다른 그 별도의 하이라키 추가 없이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포캐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어트리뷰트 포캐스트이고 이것은 각 부서의 관점에 따라서 항상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편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챌린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궁극적으로 퀸티를 통해서 SRP를 수행하면 어떤 베네핏이 있겠는가.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수치가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수치로 표현하는 거고요. 크게 그냥 보면 풀피먼트, 충족률과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송 비용, 이제 뭐 경우에 따라 이런 모듈을 적용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비용이 1%에서 3%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재고 비용이 15%, 45%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전략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 캐파 또는 시프트 툴들을 어느 시점에 추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아까 시나리오 베이스드 플래닝에서처럼 잘못된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